와요 미나상. 안녕하세요, 미나상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9년 동안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점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가시죠. 첫 번째, 일본은 집이 정말 너무 춥습니다. 일본은 한국처럼 온돌 문화가 없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집안이 진짜 너무 추워요. 근데 일본은 왜 온돌을 설치하지 않냐고요? 일단 일본은 지진이 정말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바닥에 온돌을 설치하면 내진 설계를 하기가 어려워서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집이 나무 구조라서 온돌처럼 바닥에 열을 가하는 시스템은 화재 위험도 있어가지고 잘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. 그래서 어떤 날은 집 안이 밖보다 더 추운 경우가 있어요. 정말 추운 날엔 집 안에서도 저는 패딩을 입고 자는 날도 있고, 전기장판이 없으면 일단 잠을 제대로 못 자요. 진짜 전기장판 없었으면 내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. 이건 진짜예요. 두 번째, 일본은 여름이 되면 너무 덥고 너무 습합니다. 일단 일본은 섬 나라이기도 하고 또 산이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엄청 습한 나라예요. 그래서 여름 밖에 나가면 사우나에 들어온 것처럼 습기가 확 올라오고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덥습니다. 제가 아예 일본 폭염만 따로 영상을 만들 정도로 덥고 습해서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 때가 있답니다.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오니가 된 것 같아요. 햇볕이 무서워. 진짜 숨 막힌다, 숨 막혀. 제가 맨날 차에 지갑을 놓고 다니거든요. 다 녹았어요, 가죽이. 그래서 쉬는 날엔 거의 밖에 안 나가게 되네요. 나가봤자 땀만 나서 바로 후회하게 돼요. 그리고 이 습기 때문에 곰팡이도 진짜 많이 생깁니다. 에어컨을 저는 하루 종일 틀어놔도 실내 습도는 계속 뭔가 높은 느낌이에요. 제가 어제 라면을 먹고 그릇 치우는 걸 깜빡하고 출근했는데요. 퇴근하고 보니까 국물 위에 곰팡이들이 수영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바로 버렸습니다. 이 정도로 덥고 습하다 보니까 빨래 말리기도 힘들고 제습기가 없으면 집안 공기 자체가 축축해요. 너무 싫죠, 생각만 해도. 진짜 여름에는 생활하는 것 자체가 단점인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일본 집은 방음이 정말 안 됩니다. 물론 단독주택은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, 제가 전에 살던 일본 맨션은요, 옆방에서 기침하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방음이 잘 안 됐어요. 그래서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목소리 줄이느라 스트레스도 받고 웃는 것도 조심조심, 눈치가 진짜 너무 많이 보여요.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생활 소음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 하고요. 갑자기 큰 소리라도 나면 괜히 민폐 아닐까 싶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움찔합니다. 네 번째, 일본은 바퀴벌레가 진짜 많습니다. 일단 바퀴벌레는 따뜻한 날씨를 좋아하고 일본은 오래된 목조주택이 많잖아요. 그래서 작은 틈이나 습기 많은 쪽에 좀 바퀴벌레가 좋아할 만한 환경이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일본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일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집 근처에 좀 머물게 되거든요. 그럼 바퀴벌레들에겐 매일매일 축제입니다. 제가 이사할 때 친구들을 불렀는데 냉장고를 이렇게 들려고 하는 순간 진짜 요만한 바퀴벌레가 시속 100km 정도로 진짜 지나가더라고요. 그거 보자마자 다 친구들이랑 냉장고 내려놓고 다 같이 도망갔습니다. 그리고 일본에서 재밌는 건 솔직히 과장 안 하고 요 정도? 요 정도도 아닌가? 진짜 좀 크거든요? 근데 큰 바퀴벌레가 나오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일본 친구들이 많아요. 그 이유가 이렇게 큰 바퀴벌레는 보통 밖에서 들어온 거라 바로 퇴치가 가능한데, 요만한 바퀴벌레? 이렇게 진짜 완전 조그만한 바퀴벌레가 나오면 그건 이미 집 안이 바퀴벌레 그냥 천국이란 뜻이래요.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바로 돈키호테 달려가가지고 전쟁 준비를 해야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작은 바퀴벌레보다 이렇게 거대한 바퀴벌레를 마주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좀 웃기면서도 좀 슬펐네요. 다섯 번째, 차 검사 비용이 진짜 비쌉니다. 일본에서는 차량 정기검사, 차検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엄격하고 중요합니다. 일단 일본에서 신차를 구매하시면 3년, 그 이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무조건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. 이걸 안 할 경우 큰일 납니다. 이 차検검사는 도요타, 혼다 같은 개인 정비소에도 받을 수가 있는데, 문제는 비용입니다. 기본적으로 한 10만엔, 20만엔, 한국 돈으로 100만원, 200만원 정도 하는데, 이게 만약에 차 검사하다가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부품 교체 비용은 무조건 별도입니다. 생각보다 정말 큰 돈이 나가고요. 그래서 돈 아끼려고 개인이 직접 검사받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. 이게 생각보다 너무 복잡합니다.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고, 일도 중간에 비워야 되고, 실수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고.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대리점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.
대리점에 맡기면 일단 검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렌트해주기도 하고, 렌트 비용은 보통 검사 비용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리고 고급차나 뭐 추가 옵션 있을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,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 앞에 붙어있는 이 스티커, 여기에 다음 샤켄 날짜가 표기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언제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 날짜를 넘길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. 그래서 비싸더라도 무조건 받아야만 합니다. 안 하면 차도 못 몰고 벌금까지 내야 하니까요. 여섯 번째, 일본에서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정말 많습니다. 저는 일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일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.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한 달에 빠져나가는 돈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. 일본에는 소득세, 주민세,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까지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나가는데요. 먼저 소득세, 말 그대로 일을 해서 번 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한국에서 일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제가 한국의 세율은 잘 모르겠지만 일본은 보통 1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세율이 정해져가지고 제 기준으로는 약 8% 정도 내고 있어요. 그 다음은 주민세.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지역에 내는 세금인데요. 소득에 따라도 다르고 사는 지역에 따라 비율도 살짝씩 달라요. 그래서 저는 약 6% 정도 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. 건강보험은 뭐 한국처럼 병원 할인받기 위해서 내는 거고, 국민연금은 6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. 한국도 있죠. 다만 국민연금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. 영주권 따기 전에 제가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가잖아요. 그러면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데, 제가 만약에 영주권을 딴 이후에 일본에 살지 않거나 한국에서 오래 생활을 할 경우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한 달 소득의 약 한 16%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정리해보면 소득세 8% 정도, 주민세 6% 정도,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 약 16%, 그러니까 총합 30%. 이건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입니다. 게다가 여기에 월세, 주차장, 비용, 차량 유지비까지 들어가면 정말 돈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져요. 그래서 일본에서 살다 보면 돈 모으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외국인으로서 좀 서러운 일을 겪는 경우가 진짜 조금 있습니다. 제가 영업직이라서 일본 고객분들을 직접 상대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뭐 K-팝 엄청 지금 핫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저한테 한국 음식 선물해 주시거나 뭐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,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. 실제로 한 번은 고객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처음 인사할 때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제 이름을 듣고는 갑자기 다른 일본인 직원으로 바꿔달라 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. 그때 속으로 저는 아니 우리 분위기 좋았잖아 라고 당연히 생각했죠. 근데 그 일을 계기로 저희 회사는 모든 직원의 개인 명찰, 개인 명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그래도 이 일을 5년 동안 하면서 자식처럼 대해주시는 뭐 할아버지, 할머니 분들도 만나고 차별적인 말을 들었을 때 옆에서 진짜 같이 화내주시면서 제 편이 되어주신 분들도 있었어요. 처음 일본에 왔을 때 일본은 개인주의가 강해가지고 남의 일은 좀 무관심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진짜 제 일처럼 화내주시는 분들을 보고 정말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. 물론 그런 일은 진짜 극소수인데요. 처음 그런 일을 겪었을 때는 좀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. 그 외에도 힘든 점들이 있지만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봤습니다. 일본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긴 했는데 9년 동안 살아보니까 저에게는 그 환상이 다 깨지더라고요. 실제로 일본에서 살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참고해주시고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힘든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. 좋은 점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다음에 봐요. 마다네. 안녕.